자, 채권자 취소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도 채권자 대위권이랑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고, 이거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그 취소가 된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구조를 일단 잘 이해하셔야 되고, 어떤 거냐면요. 일단 지금 이거 채권자 대위권이랑 헷갈릴까 봐 제가 이걸 이게 그 표로 만들긴 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채권자 취소권의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면요. 이 채권자라는 사람이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기억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업체가 있는데 얘는 개털입니다. 개털인데 돈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현금 하나도 없는데 유일한 이게 채권자 취소권에는 이제 유일한이라는 이게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일한.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리는데 아무튼 얘가 갖고 있는 딱 하나의 그 재산이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 101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얘랑 팔았어요. 그러면은 음, 얘 입장에서는 어, 얘 입장에서는 지금 얘한테 아파트 이거를 지금 봐봐요. 얘는 채권자잖아요.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지금 이거를 갖고 있었을 때는 이거를 뭐 자기가 채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채권이 있으면은 그 내가 저당권을 거기다 설정해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거 아시죠? 저당권은 그 경매가 됐을 때 내가 그거를 다른 채권자에 비해서 1등으로 받느냐, 2등으로 받느냐, 그거의 문제이지, 저당권도, 저당권자이지만, 동시에 채권자이죠. 그러면은, 얘도 채권자, 걔도 채권자, 그러면은, 뭐예요? 경매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대부업체가 얘가 101동 있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거를 갖고 있을 때는 이 명의로 갖고 있을 때는 여기다 집행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 뭐 돈 빌려준 거 5천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기 그 돈에 자기가 빌려준 돈에 이제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얘한테 이거를 팔아버렸어요. 그럼 팔면은 이 계약자 이 뭐죠? 이 사람은 얘한테 뭘 주겠어요? 이 아파트 명의가 넘어갔어요. 명의 넘어가면은 얘는 뭘 주겠어요? 매매 대금을 주겠죠, 대금. 근데 이제 요거는 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 이제 어떤 사람한테 내가 돈 받을 게 있어요. 돈 받을 게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어, 그 재산을 그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내가 집행하기에 더 좋아요? 현금은요, 여러분 현금은 어때요? 여러분 그 현금 어디서 그 뭐 사면서 그 현금 거래하면은 막 이렇게 깎아주고 이런 거 봤어요? 현금은 그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유통이 엄청 편하죠. 유통이 엄청 편하고 음, 뭐 세금 추적도 힘들 뿐 아니라 그 채권자한테 이제 재산을 숨기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아파트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그 이제 공시 방법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은닉하기가 힘든 그런 것인데 이제 이 얘가 아파트를 팔아서 이걸 현금화했다는 것은 어, 얘 입장에서는 그 집행의 어떤 집행 혹은 자기가 이제 5천만 원 받을 그 가능성을 현저히 낮게 하는 그런 행위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네들 간의 어떤 이러한 계약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래 부동산이었으면은 이제 용이하게 그 집행이 가능했어요. 집행이 가능해서 내가 이걸 5천만 원을 충당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얘가 지금 현금으로 받아버렸어. 근데 자, 이거는 극단적인 사례겠지만 매매 대금을 얘가 그 계좌로 안 받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채무자가 현금.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그 추적 가능해요? 얘 그리고 현금을 또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뭐 금고가 있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고에다 1,000만 원 넣어놓고 또 나머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얼마 이렇게 맡기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얘가 그거를
받아낼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들, 즉 얘가 지금 채무자인 신분에서 이 무언가 어떤 그 계약 혹은 뭐 계약이라고 합시다.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실현시키는데 어떤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거를 이제 사회 행위라고 하는 거죠. 사회 행위, 어려운 말로 상해 행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요건이 맞을 때 플러스 사회 행위에 뭐 플러스 뭐 이제 뭐라고 하지? 전득자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은 이것을 이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게 채권자 취소권인데요. 음, 이거는 뭐냐면은 채권자가 요거를 취소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요거를 취소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거 이제 밑에 써놨죠? 이 채무자 채권자 요거를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요거를 취소하는데 이제 또 이해를 하는 게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요. 자, 이 채권자가 이거를 취소했잖아요. 그럼 여기 계약 당사자는 채무자랑 계약자란 수익자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 채권자 취소권에는 이런 사람 이제 수익자라고 해요. 수익자인데 어, 이 계약을 취소했다고 했어요. 근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랑 수익자한테만 미친대. 그건 또 뭔 말이야? 아니, 이 계약을 체결을 요거를 취소했으면은 이 취소의 효과가 얘한테도 당연히 미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 계약의 당사자는 지금 채무자잖아. 근데 취소를 했어. 채권의 취소권을 행사했는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랑 얘는 미치지 않고 얘랑 둘 사이에만 미친대요. 어, 그럼 이제 미치죠. 우리가 미쳐. 자,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여기서 이제 채권자 취소권의 모든 이제 어려운 파트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해하는데 이제 제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얘가 요거를 이제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죠? 그러면은 얘는 아무런 관련 없고 얘 사이에서만 효과 그 채권자 취소권에 효과가 미친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음, 무슨 말이냐? 자, 얘가 이거를 취소하긴 했어요. 취소하긴 했는데 취소라는 게 결국 상대적인 거란 말이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얘한테는 미치지 않잖아요. 얘랑만 둘이 이제 지금 효과가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이거는 멀쩡하게 살아 있어요, 안 살아 있어요? 살아 있죠? 이거는 관련이 없죠. 이거는 뭐 취소 대상도 아니고 이거는 근데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고 하면은 2번은 취소 대상이었죠. 취소 대상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상대적인 효과라고 해서 이 채권자와 얘 사이에만 이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거기 때문에 즉 얘는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둘 사이에서는 이 계약은 멀쩡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얘가 끼어들었을 때 채권자가 봤을 때는 이거는 취소가 된 상태이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둘 사이에서는 이게 취소가 되지 않고 멀쩡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어렵죠.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 저는 이제 학생 때 공부할 때, 아니, 이번 계약을 취소했다며. 취소했는데 어떻게 얘네랑 이 둘이 이거는 얘네들 사이에선 이게 남아있지? 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 더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 채권자 취소권의 어떤 그 상대효라고 하죠. 효과의 이제 상대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정말 정말 쉽고 정말 정말 이게 딱 직관적으로 와닿을까라고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 그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 찾지 못해서 그래도 이제 제가 이해한 바대로 이제 최대한 예시 같은 걸 들어가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거 제가 이제 실제로 했던 그 사건을 가져왔어요. 얘가 채권자겠죠? 채권자고 채무자이고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그 사회행위라고 보통 되거든요. 사회행위라고 이제 판례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업체는 얘네들 간에 이거를 취소해서 자, 얘의 목적은 뭐예요? 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채무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돈 있죠. 돈을 다시 얘한테 돌려놓는 거예요. 돌려놓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돌려놔야지. 왜냐면은 이 대부업체는 형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형님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채권은 그 당사자들 사이에만 이게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최종 목적은 이 잃어버린 이 동생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요 형님으로부터 이제 다시 가져와가지고 내가 요걸로 갖고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이 대부업체가 그 채권자 취소권을 이제 행사하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요게 지금 이제 사회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요 뒤에 가서 사회행위 제가 이제 표로 이제 정리를 해왔어요. 여기서 이제 논하기로 하고 이 이제 채권자 취소권의 일단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 업체는 요거를 이제 취소하고 싶잖아요. 이게 사회행위 이제 요건을 만족시키고 뭐 얘네 둘 다 이제 뭐 그 악이 뭐라고 하죠? 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아, 근데 사회의사 갑자기 까먹었네. 자, 사회의사가 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그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가지고 이걸 취소했어요. 취소. 자, 이거를 취소했습니다. 자, 어, 자, 취소. 뭐야? 자, 취소. 그러면요.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취소의 효과는 얘랑 얘 사이에서만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효과가 취소의 효과가 자 채무자 형님 사이에는 여기 안 되죠. 근데 뭐예요? 채권자 대부업체랑 형님 사이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취소가 그러니까 완전한 모두에게나 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부업체가 취소를 하면은 얘한테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 취소의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요거를 이 계약이든 협의든 뭐든 협의도 계약이죠. 이거를 이제 취소했는데 이 계약의 이 당사자는 얘한테는 왜 취소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의문이 생긴다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의 그 상대효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형님한테만 이 취소의 이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대부업체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자, 얘 시점에서 봤을 때 이 협의는 유효해요, 아니에요? 유효죠. 왜냐면은 얘가 취소를 했는데 이 취소는 뭐예요? 얘랑 얘 사이에만 미치는 거지 이 취소를 얘까지한테는 주장 못 한다니까요. 이 채권자가. 그러면은 이 동생은 여전히 여기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님의 입장에서는 형님은 누구한테 주장을 못 해요? 이 대부업체한테 이 계약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유효하다고 주장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 대부업체는 이 형한테 이 취소해서 요 계약이 이제 나한테는 이제 취소된 거야. 뭐 계약이 이제 취소가 되면 이제 무효 같은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 네가 받은 거 이 명의로 다시 돌려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소하면은 취소 효과가 그 채권자와 이제 형님 사이에서 이제 형님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형님이 이제
이거는 뭐 이거 뭐 저는 뭐 채무자랑 별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인데요. 그냥 아파트만 팔고 산 그 사람인데요라고 하면서 그 이제 취소 효과를 거부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이 이제 갖춰졌을 때를 이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얘랑 얘 사이에서 그 취소에 그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이 형님으로서는 이 대부업체는 취소 효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형님으로서는 얘 요청을 받으면은 그 얘와의 그 관계에서 얻었던 그 뭐 목적물이든 돈이든 이거를 여기로 이제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자, 그 채무자 명의로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이제 또 이해하기 이제 어려운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를 이제 돌려놓아요. 채무자 앞으로 이제 돌려놨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채무자 재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채무자 앞으로 돌려놨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채무자 재산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른바 공동담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지금 아까 이 이제 채권자 취소권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상대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상대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요 상대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얘랑 얘 사이만 미친다고 했죠. 그럼 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얘는 이 계약이 지금 유효하니까 계약이 유효하죠. 지금 그러면은 이 형님이랑 주고받을 거 다 주고받은 상태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 사이에서는 주고받은 게 전혀 무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 형님이 얘 취소권을 행사한다라는 이 대부업체에 의해서 얘가 이제 형님이 그 취소의 효력을 받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돌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채무자 명의로 돌려놨지만 이거는 자, 이름은 뭐 얘 앞으로 돌려놓긴 했죠. 근데 이거는 묶여 있어요. 뭘 위에 묶여 있냐? 얘가 그 채권자 취소권 행사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돈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를 이 동생 명의로 다시 가져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가능해요. 동생 명의로 만약에 뭐 아파트를 다시 되돌린다. 그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얘가 이거를 행사한 이상 이 다음부터는 명의는 뭐 동생 명의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는 이 채권 얘 말고 이제 채권자들이 뭐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이제 공동 담보라고 해서 얘 말고 얘도 있을 거고 채권자 여러 명이 있잖아요. 얘네들의 그 어떤 집행을 위한 그런 재산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형님은 동생이 이제 아파트 팔았어요. 아, 이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구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아까 말씀드렸죠. 그 스토리.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부자예요. 뭐 논현동 이런 데 이제 40억짜리 이제 빌딩을 갖고 있는데 원래 동생이랑 형이랑 이제 그 상속 나누면 이제 20억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이제 동생이랑 형이랑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해서 형한테 몰빵 해줬어요. 40억 몰빵 해줘서 이제 요 대부업체는 얘가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부자니까 나중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받으면 그걸로 이제 집행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딱 이 대부업체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생이랑 형이랑 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형한테 이제 몰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얘네들의 분할 협의로 동생한테서 형한테 넘어간 그 금액은 얼마예요? 20억이죠.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이제 취소해서 그 형님이 가져간 금액 중 일부를 여기다 이제 놓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놓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 채무자와 형님 사이의 이 계약은 얘네들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취소의 효과가 얘한테는 안 미쳐요.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서의 그 관계는 아직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형님 입장에서 봅시다.
자, 동생이랑 멀쩡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를 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이제 뭐 사회 의사가 뭐 있긴 했는데, 아무튼 나는 뭐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아버지 그 명의 그 뭐야 이전도 내가 다 받았고 법무사 비용도 들어서 등기까지 다 했는데, 조만간 그 동생한테 이제 20억을 주게 됐어요. 20억을 주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계속 유효하잖아요. 그러면은 형님으로서는 원래 동생이 나한테 다 그 40억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우리 약정했잖아. 근데 동생 너가 그 어떤 동생이 이 대부업체 갖고 있는 건 채권이잖아요. 아니죠. 대부업체가 동생이 갖고 있는 건 채권인데 이 동생한테 요 이 공동담보 요게 이 20억이 이제 요 형님은 20억을 뺏긴 거잖아요. 20억을 뺏겼고 동생은 뭐예요? 자기가 기존에 그 대부업체로 갖고 있던 그 채무를 이제 이 20억으로부터 뭐 대부업체가 이거를 이제 자기 자기 채권만큼 20억에서 가져가겠죠. 그러면은 이 대부업체가 자기 채권을 이제 충족시키는 만큼 뭐예요? 이 채무자도 자기가 원래 변제해야 될 금액을 변제하는 그런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형님의 로스와 얘의 베네핏이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딱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뭐야? 나는 돈을 잃었는데 그 돈을 잃은 돈으로 너는 이익을 봤어? 변제를 하는 이익을 봤어? 그럼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형님은 나중에 채무 그 동생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제 자기가 뺏긴 금액만큼 이거를 이제 그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금액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거는 이제 보면 볼수록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그 어떤 취소의 효과가 취소의 효과가 상대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상대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요거는 얘네들끼리는 요 계약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구조를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건 어려워서 그 채권자 취소권은 양은 그 판례에 축적되어 있는 판례도 많죠. 판례도 많고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 구조 자체는 채권자 취소권의 구조 자체는 요 채무자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채권자는 얘한테 얘를 상대로 여기에 대한 취소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일단 잘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형님으로서는 자기가 이 자기랑 상관이 없는 이 대부업체한테 그 돈을 뜯기면은 뭐예요? 그 돈을 뜯겨서 이 동생은 자기가 그 채무 변제를 한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뜯긴 형님으로서는 얘한테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흘러간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든지 가슴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통은 이제 뭐 강사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대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이거 막 뭐 논문도 찾아보고 무슨 뭐 쉽게 읽는 민법 뭐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보면서 이거를 이해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는 채권자 취소권의 구조는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그 구조는 이러니까 이제 각각의 그 요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대부업체가 요 분할 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사회 행위가 되는 그런 경우에만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회 행위라는 건 대체 뭐냐? 사회 행위. 자, 여기 써놨죠? 자, 결국엔 뭐야? 그 얘가 이거를 이제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뭐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개털이 되거나 아니면은 원래 개털이었는데 더 심각한 개털이 됐어. 그거를 이제 사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는 그러니까 판례가 뭐 얘가 어쨌든 돈이 없는 애가 뭔가 그 법률 행위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는 그게 사행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 대부업체 뭐 채권자 취소권 소송을 맡은 변호사라고 치면은 다 이제 사회행위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제 판례는 사회행위가 안 된다고 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행위가 된다고 본 것과 안 된다고 본 거 이거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이해하고 암기하실 것을 요합니다. 자, 일단 사회행위가 된 거 뭐냐? 채무 초과인 애가 그러니까 채무 초과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재산은 8천인데 그 채무는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채무가 채권보다 그 자기 자산 혹은 채권보다 훨씬 많을 때를 이제 채무 초과라고 이제 하는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부터 먼저 봅시다. 유일 재산을 매각해서 현금화. 유일 재산 부동산 2억 원짜리를 지금 부동산이 뭐 4억 원짜리가 있어요. 4억 원짜리를 이제 여기 매각을 하고 그래서 등기를 넘겨주고 그 이 4억 원을 이제 현금으로 받았어. 그럼 현금은 어떻게 돼요? 현금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 뭐죠? 이 만약에 얘가 이제 이 2억 원을 이제 찾으려고 여기 중에 이 얘가 지금 뭐 현금으로 들고 있는 2억 중에 이거 2억 지금 이제 요 채무자가 팔아가지고 이제 4억을 받았어요. 돈으로 받아가지고 뭐 2억은 자기 통장, 그다음에 1억은 뭐 부인 통장, 1억은 할머니 통장 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이 2억의 자기 돈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 은행 거래 내역을 보시면은 막 엄청나게 막 그 예금 입금됐다가 출금됐다가 예금됐다가 출금됐다가 이렇게 그 변동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 예금 여러분 은행 맨날 이용하잖아요. 신용카드도 이용하고 거기서 대금 빠져나갔다가 또 언제는 또 뭐 입금이 됐다가 그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2억이 그 지금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당시에 지금 요 채무자 통장에 있는 2억이 과연 이 매각을 해서 얻은 2억인지 아니면은 매각을 해서 받은 돈이 뭐 매각을 해서 실제로 받은 돈은 뭐 실제로 이 채무자 통장에 들어온 돈은 1억인데 뭐 누가 꿔줘서 다시 이제 이게 2억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러한 정황 때문에 이 채권자로서는 이 2억이 과연 이 집을 팔아서 얻은 2억이 맞느냐라는 거에 입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아까 자기 말씀드렸잖아요. 4억에 이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2억은 자기 통장에다 넣어놓고 1억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2억이 있었어요. 근데 2억 중에 또 누구한테 입금을 합니다. 또 누구한테 5천 또 입금하고 그 다음에 1억 있고 1억 입금하고 5천 입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거를 돌려받아요. 다시 2억으로 이렇게 돌려받아요. 그러면은 자,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 2억 요게 이제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 채무자라는 사람은 원래 워낙 빚쟁이에요.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까지 당할 정도면은 이 사람 자 빚이 훨씬 많은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넘기고 이러면은 또 이게 뭐 이거를 과연 뭐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며 뭐 과연 이 돈이 그러면 얘는 또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뭐 변제받은 거다. 변제받은 거 나는 이거를 이제 뭐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뭐 나도 채권자다. 이런 뭐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매각해서 현금화 한다는 거. 현금화 한다는 것은 현금화는 이제 뭐 이거는 현금화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이제 뭔가 장사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현금으로 왜 다들 현금으로 하면은 뭐 싸게 뭐 해주고 뭐 부가세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현금의 어떤 그런 거를 입금 아시면은